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8월 셋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후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후원 정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키포인트는 WTI, 천연가스, 가솔린 가격 변화와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원유 관련 주요 지표 지수, 실업 뉴스, 에너지 뉴스, 결론입니다. WTI 천연가스 1일 차트입니다. 금요일 날에 가격이 하락을 했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천연가스는 WTI에 비해서 변동성이 더 크고 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 5일 차트와 한 달 차트입니다. WTI 크루드 오일을 보시면 이번 주는 거의 상승 기조로 유지했다. 목요일, 금요일 하락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가격폭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상승을 유지하지만 하락을 베팅하는 포지션이 더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달 차트입니다. 한 달 보시면 39불 50에서 42불 3불 정도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하방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방에서 상방으로 급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반등했다기보다도 임의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트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여기 보시면 거의 서킷 브레이크였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가격을 누릅니다. 월요일날 가격이 어떠한 상황으로 거래가 될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5일 한 달 차트인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꽤 많은 상승을 했지만 저번 주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가격이 변동폭이 커서 천연가스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타를 많이 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매가 잘 풀리지 않으실 때는 며칠 쉬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거래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를 보시면 한 달 차트를 보시면 거의 1불 60에서 지금 2불 40이면 거의 반 이상을 올라간 거죠. 25년 최고의 재고가 지금 있고 가격이 최저치고 이렇게 급상승을 합니다. 주간 원유 가격 변동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미국 수요 감소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이 약간 약하게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망을 어둡게 봤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산유국의 감사한 이행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만회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인도 경기 회복의 지연. 인도 같은 경우는 디젤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습니다. 거의 20%를 차지하는데
죄송합니다. 8월 첫 번째 2주 동안 디젤 수요가 1년 전에 비해서 20%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이 제대로 경제 생산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 EIA에서 재고 발표를 했는데 그 재고 발표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세를 3주 연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이라크의 감산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인해서 가격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또 인디아 정유 공장은 관리를 다 끝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생산을 재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에 대한 비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원유가 40불대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회사들은 현재 가격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도산이 될 거라는 그런 발표가 나와서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 실업자 숫자가 증가했고 그리고 현재 통계에 잡혀 있는 실업자가 약 1,400만 명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유럽, 아시아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이 세 개의 축이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한쪽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또 리비아가 반군과 정부군 서로 합의하에 원유를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인 중국과 원유를 생산하는 최대 산유국 중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자 상황에서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이 현재 가격 상승 요인보다 훨씬 많고 확실합니다. 원유 가격 하락 요인은 사우디가 지난주에 일주 전이죠. 아람코가 실적을 발표한 그날 사우디가 중국 및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정유 공장에 대한 그 투자를 삭감한다는 거죠. 중국 안에 파트너십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람코 실적 발표를 할 때 중국과 아시아에 대해 원유 수요 회복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일주가 안 돼서 그 발표와 상반되는 발표를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시아 수출국 중에 하나인 일본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낙관론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더를 해야 또 생산을 해서 팔겠죠. 근데 그 오더량이 주문량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 6개국 산유국 감산이 불이행이 지금 서서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화되는 거죠. 미국과 인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총 실업자 숫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수당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원유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이행률이 97%랍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최고의 점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정유 업체의 가솔린이 재고가 약 130만 배럴 하락했습니다. 디스틸레이트 퓨얼 같은 경우는 2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디스테일 퓨얼 같은 경우는 디젤과 젯 퓨얼, 히팅 오일을 다 포괄해서 잡은 수치입니다. 파워포인트 지면상 너무 자리를 찾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묶어서 알려드립니다. 미국 원유 재고 하락, 약 160만 배럴이 하락을 했습니다. EIA에 따르면 또 미국 원유 생산량이 소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약 70만 배럴 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 또 증가했다는 말도 있고, 현재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감산과 증산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원유 생산량 수치를 보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활동 중 리그입니다. 미국은 3월 이후 처음 10개가 증가했습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을 했죠. 10개. 하지만 현재 254개지만 작년에 비해서 662개가 감소했죠. 거의 70% 감소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해서 2개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승 반등을 먼저 했고 7월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현재 상승폭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현재 계속 하락 중이고요. 그럼 정유 공장 가동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별반 다름 없이 1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했다 상승을 하지만 이 상승폭도 서서히 감소하고 하락할 상황입니다. 아람코 분기별 수입입니다. 이 차트는 이 그래프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번 영상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작년에 비해서 아람코의 수익이 서서히 내리막길로 급감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유지를 하든 상승을 하든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아람코의 수입이 대폭 줄고 있다는 거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프쇼어 서비스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발라리스라는 오프쇼어 서비스 회사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이 차트에 대해서는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유가가 시작했는데 파산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2014년 중반에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이 지난 다음에 파산한 회사가 이 정도 됐는데 이번 5일 대폭락은 곧바로 반응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인도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상황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4월에 하락했다 인도도 급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배럴이 아니라 톤이라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하락했다 급상승했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시 급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다르게 코로나 자가격리를 좀 늦게 시작한 나라에 해당되고 그게 또 잘 관리가 안 됐죠. 현재 인도에서 V-shape 리커버리는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생산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8월 절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2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참고로 인도는 원유 3대 소비국입니다. 미국, 중국, 인도입니다. 예, 미국 신규 실업자 수당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약 96만 명이었고 현재는 110만 명입니다.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줄기는 하고 있지만 신청자 수가 과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직장을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있을까 의문되는 상황입니다. 이 도표로 그 의문이 방금 풀렸습니다. 현재 실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소폭을 보고 있긴 하지만 현재 약 1,480만 명, 약 1,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실업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컨티뉴잉 클레임을 한다는 건 계속 신청한다는 거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하겠죠. 컨티뉴잉 클레임을 한다는 건. 하지만 실업을 수당을 신청했는데도 조건이 만족되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신청을 못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약 2배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 3천만 명이면 한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 좀 넘죠? 거의 5명 중에 3명이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보면요. 예, 이번엔 민간 여행 항공 그리고 에너지 산업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실업 뉴스입니다. 에너지 부문 총 2020년 2분기에 약 11만 8천 명이 정리해고됐다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약간 좀 대폭 축소한 수치인 거를 생각하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연방정부로부터 긴급 수혈받은 지원금이 9월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약 25개 중소도시에 국내선 대폭 축소 내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량 정리해고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현재 이 10월에 25개 중소도시 노선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경우입니다. 또한 항공업계는 신규 250억 불 규모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난항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업수당이 재연장되거나 약간 소폭을 감소하더라도 지원을 계속하려는 그런 법안도 현재 지금 난항을 겪고 있죠. 또 연방교통안전부에 의하면 지난 7월 하루 미국에서 평균 70만 명 정도가 항공기를 통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71%로 급감을 한 거죠. 약 보통 한 200만 명 정도는 돌아다녀야 되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안전이 문제되는 장거리 항공 여행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선도 말할 것도 없죠. 현재 트럼프가 주당 600불
추가 실업수당이 삭감이 됐죠. 현재 4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실업자 수는 증가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편법을 사용해서 신규는 300불 연방정부 그리고 100불은 주정부가 실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할 재정을 측정을 했는데 국회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언제 수령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예, 에너지 뉴스입니다. 이번 주는 WTI와 브렌트가 약간 상승을 했다고 볼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방이 좀 셌긴 했지만 이는 달러 반등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원유 가격은 선방을 했습니다. 미국 시추 상황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하지만 미국은 이번 주에 11개 증가됐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2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38개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메이저의 동향을 보면 사우디 아람코는 배당금 750억 불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투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사우디의 투자비 대폭 삭감과 또한 중국에 대한 대중 원유 수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밝다는 말과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 주 한 주 다르죠. 쉐브란은 이라크와 디카르 지역 유전 개발에 서명을 했습니다. 쉐브란 같은 경우는 엑사모빌과 다르게 공격적으로 지금 경제성이 높은 원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디아는 정유 공장 정비를 끝내고 8월 22일부터 생산을 재개한다고 발표했고 앞으로의 수요는 부진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러시아가 생산량 2위로 사우디를 제치고 2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사우디는 3위고 사우디는 6월 수출량이 감소됐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량 및 원유 재고 동향입니다. 증산과 감산 소식이 난무하고 재고가 유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 발표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예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차트를 올려놨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적게는 100만 배럴, 많게는 300, 400만 배럴 차이 납니다. 또한 쿠웨이트가 오펙의 멤버 중에 하나인 쿠웨이트가 오펙 국가 중에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순으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올 11월이면 임금 지불 불이행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 지급이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 2019년에만 180억 불의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이라크, 나이지리아, 그 기타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작고 또 굉장히 다른 나라한테 돈을 많이 빌려준 채권자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WTI 40불 초반에서 브렌트 40대 중반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펙 플러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원유가 가격이 안정된 상황이죠. 하지만 이 가격은 아직도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한참 낮죠. 이라크와 나이지리아, 앙골라, 쿠웨이트, 리비아, 기타 감산 유지가 앞으로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원유 선물 시장 가격은 5월 말 이후 현재까지 WTI는 40불대 초, 브렌트는 40대 중반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하게 상승 요인이 없다면 현재의 그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하거나 보합세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달러 약세 반등으로 원유 가격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약 40대 초반이죠. 이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이후 처음 시추시설 증가가 됐고요. 이는 유가 상승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쇼어 업계의 파산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의 M&A 가속화와 파산, 구조조정, 업종 간의 합병과 인수가 계속 기대됩니다. 발로리아스는 약 200억 불 정도의 채무를 채권자와 교섭 중입니다. 캐나다 7월 이후 연속적으로 상승폭이 증가했습니다. 2개 증가했지만 어느 정도 증가폭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보합세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유가 가격이 계속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캐나다 업체들도 그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미국 11개 증가됐고요. 그리고 이 증가수는 경쟁력 있는 셰일 회사와 원유 회사들이 주도했습니다. 도태될 회사들은 계속 도태될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38개가 증가했고요.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 상유국들의 재정 적자가 심합니다. 이라크는 표면적으로 재정 적자가 심했지만 이번에 쿠웨이트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닌 비밀이 이제 기사의 표면화가 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그 다음에 사우디겠죠. UAE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오펙 6개국, 주로 6개국이 불법으로 증산을 할 건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정유회사는 8월 이후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에 레이버데이가 끝나는 9월 첫째 주겠죠. 그거에 맞춰서 계속 재고 감축, 가동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을 적게 한다는 거죠. 항공사 제트유 수요 급감, 국내선은 아까 보시면 약 70만 명이 매일 국내선을 이용해서 미국 안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폐쇄했죠. 그리고 유럽, 크로아티아 빼고는 거의 폐쇄입니다. 그로 인해서 항공업계, 민간 여객기, 그리고 그와 연결된 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속이 되겠죠. 고용시장 악화와 신규 신청자 증가 약 110만 명으로 전주에 비해 약 50만 명이 증가했고요. 힐링 액트가 지금 언제 통과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트럼프를 다시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임시적인 방안으로 연방정부가 300불, 주정부가 100불씩 각각 부담한다. 그래도 400불이죠. 도움은 되겠지만 600불에 비해선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한 지급 시기가 불확실합니다. 또한 현재 뉴저지 주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빌, 전기세, 난방세 페이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재연장을 한 거죠. 11월까지.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